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게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결정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a, b, c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결정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x에다가 내 맘대로 막 3을 넣었어. 그러면 9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 이렇게 써질 텐데 이게 2차 방정식인가?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에 3, b에 4, c에 5 이렇게 집어넣으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 얘의 의미는 x라는 어떤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그 수가 뭔지 나도 몰라. 모르는데 그 어떤 수를 제곱을 한 다음에 3배 했어. 그 다음에 4배 했어. 그리고 5까지 해서 싹 더했더니 0이 나오더래. 그러면 과연 그 수가 뭐였길래 이런 짓을 했을 때 0이 나왔을 것이냐. 이걸 알아맞혀 보자.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에서는 A, B, C가 결정되면 사실 방정식이 결정되는 거고 A, B, C가 결정되면 그 숫자에 변형하는 규칙이 결정되는 거야. 뭐 3배를 할 건지 5배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변형의 규칙을 알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A, B, C가 결정이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근해 공식이라는 거는 A, B, C가 결정이 되기 이전 버전에서도 이 X가 뭔지 알고 싶다. 이제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 이런 형태로 x를 변형했을 때 0이 나오는 경우에 그러면 과연 x는 어떻게 생긴 수였겠냐? 이거를 먼저 한번 알아맞혀 보자 해서 정리한 게 근해 공식이란 말이지.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저번에 얘기를 좀 한 게 이거에서 이렇게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x가 우리 눈에 2개가 보인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이 안에 x가 들어있다면 x 얼마예요? 몇 x?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 이거는 정리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2개가 보이는 x를 하나만 보이도록 모아주는 게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길은 결국 완전 제곱식밖에 없었고 그래서 a로 나눠주면 x제곱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인데 이거를 완전 제곱으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a분의 c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똑같은데 잘 보면 첫 번째 식에서 x 2개, 두 번째 식에서 x 2개 그런데 세 번째 식에서는 드디어 우리 눈에는 x가 1개밖에 없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 스텝이 가장 중요한 스텝이다. 그래서 거의 95% 이상 중요도를 차지하는 스텝이 여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x만 남기고 싹 정리하면 근해 공식 유도가 끝나는데 자, x로부터 멀리 있는 숫자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야 될 거잖아. 근데 그래서 다 저쪽으로 보내보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되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는 뿔마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면 여기서 4a 제곱이 이 분모 파트가 루트 2a의 전체 제곱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다면 어떤 수의 전체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있으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2a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2a로 나올 수도 있어.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어느 쪽으로 나오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2a로 나와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을 거고 이게 마이너스 2a로 나와도 어차피 처리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을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나오면 된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대로 붙고 얘까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되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 2a가 이미 다행스럽게 통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되더라 라는 게 이제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인 거지. 2차 방정식 풀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이란 말이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자 x제곱이 왜 2차가 되었을까를 잠깐 생각하면 x하고 x가 곱해지는 일이 있었으니까 2차가 됐겠지. x제곱은 x 곱하기 x를 의미하니까 그냥 x를 더하기만 한다고 해서 2차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 x하고 x가 곱해지는 상황이 있었을 건데
x랑 x가 단독으로 곱해져도 x제곱이 생기지만 x에 어떤 상수 정도는 있어도 2차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곱해졌을 때 그 결과값이 얼마냐 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어떤 예를 들어 뭐 7이다, 4분의 5다 뭐 이런 식의 숫자라면 그러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4분의 5가 나온다는데 얘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어렵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이 0으로 만약에 정리된다. 그러면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0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반드시 0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첫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1이 근으로 있겠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3이 있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차수는 결국 1차식으로 구성된 괄호가 몇 개 곱해졌는가랑 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1차식의 괄호당 근이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은 괄호도 2개, 근도 2개 3차 방정식은 괄호 3개, 근도 3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왜 n차 방정식에 근은 n개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설명을 내가 지금 해봤어. 근데 그러면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다 라는 거를 이제 몇 개의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도 알게 됐는데 근의 공식 쳐다보니까 왜 2개인지 더 잘 알겠는 거잖아. 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2개구나 라고 하게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근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할 거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근이 2개이기 때문에 근을 뜯어서 적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있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근을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그냥 잘 하잖아. 그래서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그리고 얘를 베타라고 불러본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좀 친숙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근의 공식 따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따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일단은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유도를 총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 거야. 근데 일단 첫 번째, 근의 공식을 이미 유도를 끝냈잖아. 유도를 끝냈으니까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의 정체가 뭔지 이미 되게 상세하게 알게 됐어. 얘하고 얘. 그러니까 알파 베타 더하는 거는 그냥 실제로 얘를 더하면 되잖아. 그 다음 곱하는 거 곱하면 되고. 자, 더해보자. 더하면 자, 여기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더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2a는 이미 통분이 끝난 상태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루트 있고 마이너스 루트 있잖아. 더하면 얘네들 죽을 거라고 이렇게 지들끼리.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 남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2를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a분의 b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근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막 유도할 거 없이 그냥 더하면 바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는 자 이거 곱하기 하면 분모는 4a 제곱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가 자 마이너스 b를 하나의 어떤 블럭으로 보고 그래서 a 그 다음에 여기 루트 파트를 b 이렇게 보면 지금 합차 형태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를 곱하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오니까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b제곱이고 빼기 그 다음에 루트 파트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처리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b제곱 날라가고 그 다음에 4의 제곱분은 4의 c인데 여기서 4 약분되고 a도 약분되면 그럼 a분의 c 딱 남잖아. 그러니까 합이랑 곱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근의 공식을 통해서도 유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방식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근을 반드시 알아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게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라고 하자라고 정했는데 2차식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봐봐 2차 방정식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2차 방정식을 적어봐라 라고 시키면 무한히 많지. 다 적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랑 B를 정해줘. 자, A는 1로 하고 B는 2로 하자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2차 방정식 몇 개 안 남았냐? 그게 아닌 게 C에다가 계속 숫자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 계속 바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자연수만 적었는데도 무한히 많겠잖아. 근데 뭐 그거 말고도 더 계속 적을 수 있으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은 2차 방정식이 있지. 그런데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이 3하고 5라고 한다. 그런 2차 방정식을 적어봐라 라고 하면 그러면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3하고 5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이거는 x-3, x-5 이렇게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어야겠다 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는 이제 사실 잘 모르는데 요것만 이제 약간 여지가 생기지.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는. 근데 최고차항 계수까지 만약에 정해준다고 쳐봐. a는 2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정해주면 그러면 이 세상에 2차 방정식은 너무 많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2고 근이 3, 5인 2차 방정식은 얘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a로 하고 근은 알파 베타로 합시다. 이렇게 정해주면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반드시 쓸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얘다라고 했고 얘가 근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a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완벽하게 똑같은 식일 거야. 항등식일 거거든.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얘하고 얘가 좀 다른 형태로 생겼으니까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완벽히 똑같은 놈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자 얘를 풀어보자 한번. 풀면 a는 잠깐 놔두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근데 그러면 얘를 더 풀면 자 a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의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랬을 때 얘하고 얘가 항상 똑같은 식, 완벽하게 같은 식이니까 그러면 자 b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 할 수 있고 그 다음 c는 a의 알파 베타라 할 수 있으니 자 이거 마이너스 a 치우면 마이너스 a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 치우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랑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다 막 융합돼야 돼. 그리고 자 아까 내가 여기서 최고차항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고차항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 상수항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자 x-알파, x-베타라고 아까 썼었어. 아까 썼는데 최고차항이 a니까 이거하고 이게 완전히 같아지려면 여기에 a를 곱해주면 되겠지 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상수항을 보면 자 얘를 지금 풀면 상수항이 플러스 알파 베타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을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면 얘가 알파 베타분의 c를 곱해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위의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아지겠지. 근데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이 식이 다 똑같을 거거든. 그럼 이 세 개의 식이 전부 다 똑같다 라고 한다면 a하고 알파 베타분의 c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a는 알파 베타분의 c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알파 베타 곱해서 절로 보내고 a 나눠서 절로 보내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라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또 유도되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똑같은 놈에 대해서 이렇게도 봤다가 저렇게도 봤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근의 공식 그런 것들의 연결 그 루트는 되게 다양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집에 가려고 해. 근데 내가 있는 장소와 집의 위치는 정해진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정해졌는데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한 거 아니야. 그게 잘못된 길만 아니라면 어떻게 가도 도달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학에 사실 그런 길들이 많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중에 내가 제일 편한 길, 지금 출제자가 원하는 걸 알아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 이런 거 이제 선택할 수 있다.